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가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당황하는 사이 한 호기심 많은 아이가 잊혀진 화면의 코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시스템에 접속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밀함으로 혼란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한 테크노타워 최상층에서 최진우 회장은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회사 퀀텀테크는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그의 결정에 따라 수천 명의 직원들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 이수현이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다. 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응시했다. 바깥 세상은 평소와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길을 걷고 차들은 도로를 달리고 건물들은 서울의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붕괴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 이수현이 태블릿을 건네주며 말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분기 매출 예측 그래프를 스캔하고 있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다. 모든 지표가 상승세였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세상이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지? 그가 물었다. 10시에 신제품 개발팀 미팅, 11시 30분에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오후 2시에 이사회, 그리고 5시에 국가사이버보안협의회 참석이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통제실로 바뀌었다. IT 부서의 모든 인력이 소집되었고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긴급히 호출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끝없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다음 분기 매출 예측 그래프를 스캔하고 있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다. 모든 지표가 상승세였다. 이것이 그가 원하는 세상이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 서울의 강남구에 위치한 테크노타워 최상층에서 최진우 회장은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회사 퀀텀테크는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부터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요동쳤고 그의 결정에 따라 수천 명의 직원들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패턴입니다. 최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은 거의 항상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오전 9시 47분, 퀀텀테크의 모든 시스템이 갑자기 멈추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단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경로를 찾아냅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퀀텀테크의 가장 큰 자산은 데이터였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객 정보, 제품 설계도, 연구 결과, 재무 기록,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작은 것,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상한 데이터 패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어둠 속의 빛처럼 분명하게 보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또 다른 그림자 배경의 일부였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금방 돌아올게요, 엄마.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지는 넓은 임원층 로비에 발을 디뎠다. 그곳은 혼란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긴장된 목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 순간
회사 로비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코드라인이 화면을 채웠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다. 디지털 세계를 탐험하는 것, 패턴을 찾아내는 것,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 어디 가니? 소희가 물었다. 이상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건 보통 네트워크 오류가 아니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버튼 패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가장 높은 층의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시스템 분석가 한지원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핵심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어머니의 일터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자신의 낡은 노트북으로 코딩 연습을 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또는 누가 그녀의 말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의 딸, 로비에서 숙제를 하는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다. 민지는 오늘 뭔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로비가 오늘은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고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원인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솟구치고 있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지? 그가 물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의 중앙에는 최진우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최진우와 마주쳤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절망, 호기심 아니면 단순한 피로? 최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녀에게 터미널을 주게. 이 아이, 뭘 하고 있는 거지? 강태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이제 약간의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얼마나 많이 접근했지? 그가 물었다. 최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은 거의 항상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다. 오후가 되자 퀀텀테크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주식 가격은 급락했고 뉴스에는 이미 한국 최대 기술 기업, 위층에서는 최진우 회장과 그의 팀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수백억 원의 장비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열쇠를 로비에 앉아있는 12살 소녀가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사상 최악의 사이버 공격의 무방비 같은 헤드라인이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30초가 지나도 1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계속해서 최진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퀀텀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었다.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 회의실에는 회의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과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 모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자신이 발견한 것에 확신이 있었다. 방과 후에 종종 어머니와 함께 회사에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한국 최대 기술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믿기지 않았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공격자가 남긴 패턴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일반적인 악성 코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퍼즐 같아요. 민지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청소부의 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어요. 민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터미널 하나만 주세요. 최진우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한 모든 것이 실패했으니까요.
민지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코드 라인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좋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말해봐. 네가 무엇을 발견했니? 기다려보세요. 젊은 시스템 분석가 한지원이 일어섰다. 그녀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린 지금 어떤 도움이든 필요한 상황입니다. 꼬마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야. IT 보안팀장 강태윤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네가 발견했다고? 지금 장난할 시간이 없어. 꼬마야. 한 임원이 말했다. 경비,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너 누구니? 최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민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패턴 속의 패턴, 코드 속의 메시지.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흔적 같았다. 소희는 바닥을 닦다가 잠시 멈추었다. 모르겠어, 민지야. 하지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공부나 해. 이건 누군가의 서명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누군가가 여기에 자신만의 표시를 남겼어. 회장님, 문이 열리고 강태윤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외부 전문가들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전례가 없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코드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주변의 혼란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화면 속의 숫자와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진우는 더 이상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단순한 서버 오류로 생각했다. 잠시 후면 백업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회장님, 비상 상황입니다. IT 보안팀장 강태윤이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매는 땀이 맺혀 있었다. 모든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최진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퀀텀테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한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이 있었다. 이런 일은 불가능했다. 원인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된 상태를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와 불안이 솟구치고 있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본 적 없는 패턴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통제실로 바뀌었다. IT 부서의 모든 인력이 소집되었고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긴급히 호출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끝없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진우는 더 이상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터미널 앞에서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코드를 분석하고 방화벽을 재설정하고 백업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회장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시스템 분석가 한지원이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핵심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퀀텀테크의 가장 큰 자산은 데이터였다. 고객 정보, 제품 설계도, 연구 결과, 재무 기록,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얼마나 많이 접근했지? 그가 물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단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경로를 찾아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다. 오후가 되자 퀀텀테크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주식 가격은 급락했고 뉴스에는 이미 한국 최대 기술 기업, 사상 최악의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같은 헤드라인이 떠돌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응시했다. 바깥 세상은 평소와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길을 걷고 차들은 도로를 달리고 건물들은 서울의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붕괴되고 있었다. 회장님, 문이 열리고 강태윤이 들어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외부 전문가들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전례가 없습니다. 30년간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 순간 회사 로비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박민지, 12살 소녀는 퀀텀테크 청소 용역 직원인 그녀의 어머니 박소희가 일하는 동안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학교가 끝난 후 민지는 오늘 뭔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로비가 오늘은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고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소희는 바닥을 닦다가 잠시 멈추었다. 모르겠어, 민지야. 하지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공부나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이미 자극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퀀텀테크의 공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것은 방문객들을 위한 단순한 와이파이였지만 민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코드라인이 화면을 채웠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다. 디지털 세계를 탐험하는 것, 패턴을 찾아내는 것,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작은 것,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상한 데이터 패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어둠 속의 빛처럼 분명하게 보였다. 이상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건 보통 네트워크 오류가 아니야. 민지는 계속해서 코드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주변의 혼란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화면 속의 숫자와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무언가가 그녀를 밀어내는 것을 느꼈다. 직관, 본능 또는 단순한 호기심. 민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민지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패턴 속의 패턴, 코드 속의 메시지.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흔적 같았다. 이건 누군가의 서명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누군가가 여기에 자신만의 표시를 남겼어.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또는 누가 그녀의 말을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의 딸, 로비에서 숙제를 하는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무언가가 그녀를 밀어내는 것을 느꼈다. 직관, 본능 또는 단순한 호기심. 민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어디 가니? 소희가 물었다. 금방 돌아올게요, 엄마.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버튼 패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가장 높은 층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민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지는 넓은 임원층 로비에 발을 디뎠다. 그곳은 혼란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이 급하게 오가고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긴장된 목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또 다른 그림자, 배경의 일부였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가득했고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너 누구니? 최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지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과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 장난할 시간이 없어, 꼬마야, 한 임원이 말했다. 경비,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최진우와 마주쳤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절망, 호기심, 아니면 단순한 피로. 기다려보세요. 젊은 시스템 분석가 한지원이 일어섰다. 그녀의 말을 들어봅시다. 우린 지금 어떤 도움이든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어린 소녀를 믿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잃을 것이 없었다. 그의 제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좋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말해봐. 네가 무엇을 발견했니? 북 제2장. 보이지 않는 천재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앞에는 한국 최고의 IT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공격자가 남긴 패턴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일반적인 악성 코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퍼즐 같아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어요. 회의실에는 회의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꼬마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야. IT 보안팀장 강태윤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네가 발견했다고? 민지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터미널 하나만 주세요. 최진우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한 모든 것이 실패했으니까요. 최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녀에게 터미널을 주게. 한지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민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누구지? 최진우가 옆에 있는 이수현에게 물었다. 청소 용역 직원 박소희 씨의 딸입니다. 박민지, 12살. 이수현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12살 소녀. 민지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코드 라인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한지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민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아이, 뭘 하고 있는 거지? 강태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이제 약간의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한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악성 코드를 직접 추적하는 대신 그것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10분, 20분, 30분. 회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일부 임원들은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표했지만 최진우는 그들을 무시했다. 그는 민지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점점 커지는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다. 게임이에요. 민지가 그의 말을 이었다. 공격자는 우리가 그를 찾아내길 원해요. 그는 단서를 남겼어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과요? 왜요?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더욱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코드와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아떨어지는 조각들이었다. 그를 막을 수 있어? 그가 물었다. 이 패턴을 따라가면 공격자의 진입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계속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편 민지의 어머니 소희는 딸을 찾아 회사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임원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패닉 상태에 빠졌다. 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지금까지 그의 전문가들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최진우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패턴을 더 잘 이해해야 해요.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요. 두 가능성 모두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가 우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고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부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민지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소희가 경비원에게 물었다. 제발, 그녀는 그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 뿐이에요. 소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딸, 그저 평범한 중학생이 최진우 회장과 함께,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할게요.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말이야? 강태윤이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 씨. 경비원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의 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지금 회장님과 함께 있어요. 회의실 전체가 민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이었던 강태윤조차도 이제는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만약 제가 이런 공격을 한다면 그녀는 두려움 없이 한국 최고의 IT 전문가들에게 도전하고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공격자가 남긴 코드를 분석하고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길 원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예요. 뭔가 찾았어요. 민지가 갑자기 외쳤다. 여기에 패턴이 있어요. 공격자는 시스템에 접근할 때마다 특정한 서명을 남겼어요.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좋아.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방법을 시도해보자.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 그는 다른 모든 공격은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매 분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잃고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격자는 퀀텀테크의 시스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우리 시스템을 연구해왔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한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악성 코드를 직접 추적하는 대신 그것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고 있어요. 임원층에서 민지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공격자의 흔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디지털 빵 부스러기 같았다. 그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뭔가 찾았어요. 민지가 갑자기 외쳤다. 여기에 패턴이 있어요. 공격자는 시스템에 접근할 때마다 특정한 서명을 남겼어요.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한지원은 민지의 옆으로 다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맞아. 이건 일반적인 해킹 패턴이 아니야. 이건 마치 게임이에요. 민지가 그의 말을 이었다. 공격자는 우리가 그를 찾아내길 원해요. 그는 단서를 남겼어요. 회의실 전체가 민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이었던 강태윤조차도 이제는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패턴을 따라가면 공격자의 진입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계속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최진우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머릿속에서 맞아떨어지는 조각들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만약 제가 이런 공격을 한다면 저는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길 원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예요. 최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지금까지 그의 전문가들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아.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방법을 시도해보자.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어. 우리의 시스템은 매 분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잃고 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더욱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코드와 숫자로 이루어진 세계. 한편 민지의 어머니 소희는 딸을 찾아 회사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딸이 임원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저는 그가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는 관심을 원해요. 인정을 원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이 없어 민지야, 한지원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를 막아야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강태윤이 물었다. 시도해봐.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그가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동안 우리는 그에게 응답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는 이 어린 소녀의 통찰력에 점점 더 놀라고 있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공격자가 응답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초가 지났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의 재귀 알고리즘이요. 특히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 당신은 시스템이 자신을 방어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방어를 이용해 더 깊이 침투했어요. 마치 유도가 방역을 이용하는 것처럼요. 왜? 최진우가 물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12살이에요. 퀀텀 테크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의 코드를 이해해요. 당신이 남긴 패턴을 봤어요. 그는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화면이 깜박였다. 저는 컴퓨터를 좋아해요. 몇 초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회의실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화면에 다시 메시지가 나타났다. 어떻게 대답할 거야? 최진우가 민지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인정받길 원해요. 그는 천재인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인턴이었습니다. 우수한 프로그래머였지만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잘못된 대답은 공격자를 화나게 하거나 대화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를 차단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에게 응답할 수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로 돌아갔다. 그녀는 코드라인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공격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는. 최진우는 이 어린 소녀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지혜, 공감. 넌 정말 이해하는구나. 내 이름은 이진호야. 27살. 그리고 난 퀀텀 테크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생각해. 아니면 단순한 순수함? 남들이 게임을 할 때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코드는 아름다워요. 복잡하지만 우아해요. 마치 디지털 시처럼요. 증명해봐. 내 코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지?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나 민지는 그들의 논쟁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코드라인을 스캔하고 있었다. 대화라고? 강태윤이 비웃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아. 어떻게 알지? 한지원이 물었다.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퀀텀 테크의 가장 기밀스러운 연구 중 하나였다. 그것은 혁명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완성되면 회사의 가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그저 그녀가 느끼는 것이었다. 모든 논쟁이 멈추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때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시도해봐.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당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할 거야. 어떤 방법이지? 최진우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그는 여전히 보안 레이어를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회의실은 다시 한번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일부는 즉시 서버를 차단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데이터를 보존할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민지가 반박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해요. 그가 오롤에 접근했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모든 연구 데이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지원이 경고했다. 백업 시스템도 공격받고 있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특정 프로젝트를 찾고 있어요. 오로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응답을 기다리며. 민지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소희가 경비원에게 물었다. 제발, 그녀는 그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씨. 경비원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의 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지금 회장님과 함께 있어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과요? 왜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소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딸, 그저 평범한 중학생이 최진우 회장과 함께?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임원층에서 민지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공격자의 흔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디지털 빵 부스러기 같았다. 그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자의 배신이든 외부자의 집요한 준비든 그가 우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고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부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말이야? 강태윤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격자는 퀀텀 테크의 시스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우리 시스템을 연구해 왔을 거예요. 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자의 배신이든 외부자의 집요한 준비든 두 가능성 모두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를 막을 수 있어? 그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패턴을 더 잘 이해해야 해요.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해요. 시간이 없어, 민지야. 한지원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를 막아야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를 차단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에게 응답할 수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대화라고? 강태윤이 비웃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아.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민지가 반박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해요. 최진우는 민지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자신감에 놀랐다. 시도해봐.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당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공격자가 남긴 코드를 분석하고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공격자는 특정 서버에 집중하고 있어요. 연구개발 부서의 서버요. R&D 서버? 최진우가 물었다. 왜 거기지? 민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특정 프로젝트를 찾고 있어요. 오로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요.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퀀텀 테크의 가장 기밀스러운 연구 중 하나였다. 그것은 혁명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완성되면 회사의 가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오로라에 접근했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그는 여전히 보안 레이어를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를 지금 당장 막아야 해. 강태윤이 말했다. R&D 서버를 차단해. 그러면 모든 연구 데이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한지원이 경고했다. 백업 시스템도 공격받고 있어요. 회의실은 다시 한번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일부는 즉시 서버를 차단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데이터를 보존할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지는 그들의 논쟁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코드 라인을 스캔하고 있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모든 논쟁이 멈추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어떤 방법이지? 최진우가 물었다. 우리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그가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동안 우리는 그에게 응답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와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강태윤이 물었다. 저는 그가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는 관심을 원해요. 인정을 원해요. 그리고 저는 그가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알지? 한지원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그저 그녀가 느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때 저는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최진우는 이 어린 소녀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지혜, 공감, 아니면 단순한 순수함? 시도해봐.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로 돌아갔다. 그녀는 코드라인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공격자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는.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대화하고 싶어요.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응답을 기다리며. 몇 초가 지났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용없어. 강태윤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는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화면이 깜박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누구세요? 제3장. 디지털 미로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공격자가 응답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떻게 대답할 거야? 최진우가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공격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진실을 말할게요. 그녀가 결정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박민지예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12살 아이에게 응답할 리가 없어. 강태윤이 중얼거렸다. 이건 시간 낭비야.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거짓말. 어떻게 12살 아이가 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지?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공격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3살 때부터 코딩을 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민지는 최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통찰력에 점점 더 놀라고 있었다. 화면에 다시 메시지가 나타났다. 증명해봐. 내 코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지? 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당신의 재귀 알고리즘이요. 특히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법. 당신은 시스템이 자신을 방어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방어를 이용해 더 깊이 침투했어요. 마치 유도가 반격을 이용하는 것처럼요. 몇 초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맞아. 회의실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이진호? 최진우가 물었다. 누구지? IT 부서의 한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왜? 최진우가 물었다. 기록에 따르면 팀워크 부족과 회사 문화와의 부적합이 이유였습니다. 최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모든 인터넷 계약 갱신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중간 관리자의 책임이었다. 민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갔다. 어떤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생각하세요? 응답이 빠르게 왔다. 오로라 프로젝트. 그건 원래 내 아이디어였어. 내가 인턴일 때 제안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퀀텀테크는 나를 해고하고 내 아이디어로 수십억을 벌고 있어. 최진우는 이 주장에 놀랐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그의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인 김도윤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김 박사, 최진우가 회의실의 한 남자에게 말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김도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회장님, 이진호는 정말 유능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는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로라 프로젝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일부 요소가 겹칠 수 있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마치 이진호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원본 설계도, 코드 원형, 날짜가 찍힌 문서들. 모두 김도윤이 자신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기 전의 것들이야.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이진호의 주장을 비웃었고 다른 일부는 김도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최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먼저 회사를 구해야 해. 진실은 나중에 밝혀낼 수 있어. 민지는 계속해서 이진호와 대화했다. 저는 당신이 화가 난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회사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3년 동안 나는 이 순간을 준비했어. 퀀텀테크의 모든 시스템을 연구하고 모든 취약점을 찾아냈어. 그리고 마침내 내 존재를 알릴 기회가 왔어.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일부는 이진호의 주장을 비웃었고 다른 일부는 김도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모두가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해요. 아니에요, 어머니. 최진우가 대답했다. 당신의 딸은 방금 퀀텀테크를 구했어요. 그녀는 영웅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매우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명확해요. 최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더 복잡한 문제다. 만약 그가 정말 아이디어를 훔쳤다면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최진우는 자신이 직접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다. 만약 민지가 오늘 그의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녀의 말을 들었을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최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약속은 지켜야지. 내일 이사회 회의에서 이진호의 증거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저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맞아요. 민지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너, 최진우가 계속했다. 나는 네가 한 일에 대해 보상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니? 그가 옳다고 해도 그의 방식은 잘못되었어. 최진우가 말했다. 그는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 나는 너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너는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학교가 항상 우선이다. 네 성적이 떨어지면 프로그램은 중단될 것이다. 최진우 회장은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지가 있었다. 그는 민지를 가리켰다. 회의실의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민지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런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 최진우가 웃었다. 넌 아직 어려. 그가 말했다. 학교는 어떻게 하지?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원본 설계도, 코드 원형, 날짜가 찍힌 문서들. 모두 김도윤이 자신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기 전의 것들이야.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동의한다. 증거를 검토한 후에 결정될 것이다.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당신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최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진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도윤은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회장님, 이진호는 정말 유능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깜박였다. 빨간색 경고 메시지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었다. 그가 공격을 중단했어요. 한 지원이 외쳤다. 서버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일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최진우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 민지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민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패턴을 봤을 뿐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소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민지야,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모두에게 폐를 끼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최진우가 대답했다.
당신의 딸은 방금 퀀텀테크를 구했어요. 그녀는 영웅이에요. 소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우가 말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당신의 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퀀텀테크의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되었다. 이진호는 그가 약속한 대로 모든 악성 코드를 제거했고 회사의 데이터는 안전했다. 그러나 위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진호의 주장을 조사해야 했다. 그가 정말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저자였을까? 김도윤은 정말 그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일까? 민지는 최진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이진호가 보낸 파일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오로라 프로젝트 원안에 대한 문서, 코드, 설계도였다. 이해할 수 있겠니? 최진우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매우 복잡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명확해요.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코드 라인을 스캔했고 그녀의 마음은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흡수했다. 이진호의 설계는 놀라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건 현재 오로라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해요. 기본 아키텍처, 학습 알고리즘, 심지어 데이터 처리 방식까지 모든 핵심 요소가 여기 있어요. 최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최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약속은 지켜야지. 내일 이사회 회의에서 이진호의 증거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저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김도윤 박사는요? 최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더 복잡한 문제다. 만약 그가 정말 아이디어를 훔쳤다면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최진우가 계속했다. 나는 네가 한 일에 대해 보상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돈이나 선물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인턴으로 또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배우고 싶고 제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최진우는 놀랐다. 그는 그녀가 최신 컴퓨터나 게임 콘솔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넌 아직 어려. 그가 말했다. 학교는 어떻게 하지? 방과 후에 올 수 있어요. 주말에도요. 저는 빨리 배우니까 제가 뒤처지지 않을 거예요. 민지 양은 우리 회사 청소 직원의 딸입니다. 그녀는 어제 우리 시스템에 침투한 해커의 패턴을 발견했고 그와 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해커는 공격을 중단했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경이로운 속삭임이 들렸다. 일부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청소 직원의 딸이 회사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진우가 계속했다.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해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최진우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해커의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3년 전 우리 회사의 인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저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퀀텀테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다. 그것이 도용된 아이디어라는 주장은 충격적이었다. 김도윤 박사, 최진우가 R&D 부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도윤은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회장님 이진호가 인턴일 때 그는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미완성된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그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부 요소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김도윤은 얼굴이 붉어졌다. 영감을 받았다는 것과 도용은 다릅니다. 김도윤은 얼굴이 붉어졌다. 영감을 받았다는 것과 도용은 다릅니다. 과학적 발전은 항상 이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호를 회사로 초대하여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저자로 인정받을 것이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 박사는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최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김 박사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은 이진호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법적 문제, PR 전략, 그리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민지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그녀는 비즈니스 세계의 복잡성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최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호를 회사로 초대하여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저자로 인정받을 것이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밤 이 증거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최진우가 말했다. 그리고 민지 양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진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진우는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주스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김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코드가 저를 당신에게 이끌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오로라 프로젝트와 이진호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최진우는 이진호에게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고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을 약속했다. 이진호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최진우의 진정성을 느끼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진호는 민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네가 없었다면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거야.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화면에 나타난 문서와 코드를 주시했다. 민지는 최진우 옆에 서서 이사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민지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너는 박민지구나. 나를 찾아낸 소녀. 그들의 대화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민지와 이진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둘 다 아웃사이더였다. 둘 다 자신의 재능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다. 이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서의 기술적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이름으로요? 최진우가 말했다. 네, 김도윤이 시인했다. 제 이름으로요? 그녀는 화면에 특정 코드 섹션을 표시했다. 여기 이진호의 신경망 구조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 현재 오로라 프로젝트의 구조요.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변수 이름과 일부 주석만 변경되었을 뿐이에요. 제가 이진호의 코드와 현재 오로라 프로젝트의 코드를 비교했을 때 그녀가 시작했다. 둘 사이에는 너무 많은 유사점이 있었어요. 특히 핵심 알고리즘 부분에서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그런 수준의 코딩을 할 수 있지? 오늘 잘했어, 민지야. 너의 분석은 매우 정확했어. 최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너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들어오세요. 최진우가 말했다. 동의해. 이진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올 예정이야. 최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김 박사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팀은 이진호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진우는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는 그녀에게 주스 한 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잘했어, 민지야. 너의 분석은 매우 정확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김 박사는 이진호의 아이디어를 훔쳤을까요? 그는 이미 성공한 과학자였잖아요. 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성공에 대한 압박은 때로 사람들을 이상한 행동으로 이끌지. 김 박사는 오랫동안 획기적인 발견을 이루지 못했어. 그리고 그때 이진호가 나타났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혹이 너무 컸던 거야. 그래도 잘못된 일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그래, 그렇지. 최진우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이진호는 어떻게 되나요? 민지가 물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올 예정이야. 나는 그에게 오로라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제안할 계획이야.
그의 재능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좋은 결정 같아요. 그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잘못된 일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너도 그래. 최진우가 말했다. 너의 인턴십은 내일부터 시작해. 우리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너를 지도할 거야.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완전히 이기적인 결정이야. 최진우가 웃었다.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 너의 재능을 원해. 그들의 대화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들어오세요. 최진우가 말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마른 체격에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빛나고 있었다. 이진호 씨. 최진우가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이진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코드가 저를 당신에게 이끌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는 정말 12살이니? 그녀는 3살 때부터 코딩을 했대. 민지와 이진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둘 다 아웃사이더였다. 둘 다 자신의 재능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었다. 좋은 생각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동의해. 이진호가 미소를 지었다. 최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둘의 조합이 퀀텀테크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소희는 여전히 딸의 갑작스러운 명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천재 소녀 대기업을 구하다. 잊혀진 인턴, 혁신적 아이디어의 진정한 창시자로 인정받다. 헤드라인이 전국을 강타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교실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퀀텀테크의 일원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들려졌다. 소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원했지만 그녀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성명서는 또한 12살 소녀 박민지가 공격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민지가 안심시켰다. 저는 방과 후와 주말에만 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정말 하고 싶어요. 이건 제 꿈이에요. 소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녀는 민지가 특별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지의 재능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적으로 인정받을 줄은 몰랐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무섭고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공정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봐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넌 아직 아이야.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최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둘의 조합이 퀀텀테크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느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민지는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운명이 때로는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불의가 결국은 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소외감이 결국은 소속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호와 함께 일하는 것, 오로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그녀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는 것, 그녀는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다. 한 사람의 고통과 분노로 이진호의 아이디어가 도용되지 않았다면 어제의 공격은 없었을 것이다. 민지의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안녕 민지야. 이진호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일찍 왔네. 그리고 민지에게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퀀텀테크에서 일했다. 그녀는 최고급 컴퓨터가 있는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받았다. 그녀의 사무실 문에는 박민지, 특별 인턴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퀀텀테크는 사이버 공격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천재 소녀 대기업을 구하다. 잊혀진 인턴, 혁신적 아이디어의 진정한 창시자로 인정받다. 헤드라인이 전국을 강타했다. 민지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갑자기 그녀는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청소부의 딸이 어떻게 한국 최대 기술 기업을 구했는지, 그녀의 비범한 재능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하지만 민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교실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퀀텀 테크의 일원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들려졌다. 그날 저녁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소희는 여전히 딸의 갑작스러운 명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지야, 소희가 물었다. 넌 정말 회사에서 일하고 싶니? 넌 아직 어려. 학교와 친구들은 어떡하지? 오전 내내 그들은 민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기뻤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종종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그녀의 아이디어를 너무 복잡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졌다. 저도 그래요. 저보 민지가 대답했다. 네가 학교에서는 항상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니? 라고 물어봐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각해봤어요. 민지가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다. 동적 메모리 할당 시스템이에요. 필요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고 해제하는 거죠. 그들은 잠시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민지는 이진호의 말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되고 자신의 재능이 무시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하지만 그녀는 또한 복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진호 씨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건 천재성의 표시야. 이진호가 말했다. 나도 그래.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점심시간이 되자 이진호는 민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음식을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떠올랐어요. 저는 종종 잠들기 전에 문제에 대해 생각해요.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야. 난 화가 나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열정을 존경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상기시켰다. 같은 호기심, 같은 열정, 같은 창의성. 이건 정말 놀라운 접근법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민지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이진호는 그의 팀 몇 명을 불러 함께 작업하게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결책이 머릿속에 있어요. 때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이진호가 대답했다. 민지는 기존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 그녀는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어. 넌 이상한 게 아니야. 이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그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거야. 그건 선물이야, 민지야.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 오로라의 학습 알고리즘에 관한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은 선형적으로 학습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신경망 구조를 변경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습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했어. 나는 계속해서 코딩하고 창조하고 혁신했어. 그리고 결국 내 능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 그는 쓰게 웃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도 했지. 회사 전체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이진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흥미로운 생각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어젯밤에 생각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이진호는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거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민지야, 이진호가 말했다. 난 네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
나도 너처럼 항상 패턴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 어떤 아이디어인데? 이진호 씨,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멘토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민지가 말했다. 당신은 인정을 받았고 제가 발견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민지가 안심시켰다. 저는 방과 후와 주말에만 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정말 하고 싶어요. 이건 제 꿈이에요. 소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원했지만 그녀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최진우 회장님이 어떤 사람이니? 소희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무섭고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공정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봐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넌 아직 아이야.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엄마. 소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녀는 민지가 특별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지의 재능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극적으로 인정받을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호와 함께 일하는 것, 오로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그녀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는 것. 그녀는 또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다. 한 사람의 고통과 분노로. 이진호의 아이디어가 도용되지 않았다면 어제의 공격은 없었을 것이다. 민지의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운명이 때로는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불의가 결국은 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소외감이 결국은 소속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제5장. 새로운 시작. 김도윤은 더 이상 R&D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의 자리는 이진호가 차지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이제 원래의 창시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지에게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퀀텀테크에서 일했다. 그녀는 최고급 컴퓨터가 있는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받았다. 그녀의 사무실 문에는 박민지 특별 인턴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R&D 부서가 있는 20층으로 올라갔다. 이제 경비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길 잃은 아이로 보지 않았다. 민지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갑자기 그녀는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청소부의 딸이 어떻게 한국 최대 기술 기업을 구했는지, 그녀의 비범한 재능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날 오후 퀀텀테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사이버 공격에서 회복되었으며 오로라 프로젝트의 원저자인 이진호를 다시 회사로 맞이했다고 발표했다. 안녕 민지야. 이진호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일찍 왔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어젯밤에 생각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이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어린 소녀의 열정을 존경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상기시켰다. 같은 호기심, 같은 열정, 같은 창의성. 그래? 어떤 아이디어인데? 오로라의 학습 알고리즘에 관한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현재 시스템은 선형적으로 학습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신경망 구조를 변경해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습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진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흥미로운 생각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민지가 태블릿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다. 동적 메모리 할당 시스템이에요. 필요에 따라 자원을 할당하고 해제하는 거죠. 이진호는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거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떠올랐어요. 저는 종종 잠들기 전에 문제에 대해 생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결책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건 천재성의 표시야. 이진호가 말했다. 나도 그래.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처음에 팀원들은 12살 소녀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들은 곧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하게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접근법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때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이진호가 대답했다. 민지는 기존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아. 그녀는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어. 오전 내내 그들은 민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기뻤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종종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그녀의 아이디어를 너무 복잡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진호는 민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음식을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민지야, 이진호가 말했다. 난 네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 나도 너처럼 항상 패턴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저도 그래요. 민지가 대답했다. 학교에서는 항상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니? 라고 물어봐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게 아니야. 이진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넌 그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거야. 그건 선물이야, 민지야.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마.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이진호 씨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진호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했어. 나는 계속해서 코딩하고 창조하고 혁신했어. 그리고 결국 내 능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 그는 쓰게 웃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도 했지. 회사 전체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하지만 그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민지가 말했다. 당신은 인정을 받았고 제가 발견되었어요. 그래, 그렇네. 이진호가 동의했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민지는 이진호의 말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되고 자신의 재능이 무시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하지만 그녀는 또한 복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이진호 씨,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멘토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